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피부도 단식이 필요하다 입니다. 지은이는 히라노 교코, 펴낸 곳은 전나무숲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945년생이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독일어 번역 작가이다. 이 책은 우연한 계기로 기초 화장품을 하는 피부 관리를 모두 그만두고 색조 화장은 가끔 했다. 저자의 피부 단식 기록이다. 그녀는 피부 단식을 하면서 주름과 기미가 줄어들고 팔자 주름은 놀랄 정도로 옅어졌으며 피부색까지 밝아졌다. 또한 시간이 절약되고 피부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피부 단식을 예찬하고 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성은 화장과 관계가 깊다. 고대 여성들도 화장을 했다. 여성하면 화장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우리는 흔히 피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세안 뒤에는 스킨과 로션을 발라야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한다.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도 건조해진다. 나이가 먹을수록 수분량과 피지량이 줄어든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기미가 생긴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잘못된 상식이라면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피부 단식을 하기 전에는 당신과 같은 잘못된 상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 스킨과 로션을 빼놓지 않고 발랐다. 그런데 기초 화장품을 끊음으로써 내가 그동안 피부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해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혹자는 내가 피부 단식을 시작한 계기를 두고 피부 트러블이나 화장품 부작용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나는 건강한 피부를 타고났고 피부 트러블을 겪은 적도 없었으며 괜찮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부 단식을 시작한 이유는 어떤 잡지에 실린 서평에서 스킨은 아무리 발라도 보습이 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외출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좋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이다. 내가 알던 상식과 정반대라 충격을 받았다. 즉시 나는 그 책을 사서 읽었고 바로 피부 단식을 시작했다. 피부 단식으로 무엇을 얻었느냐고? 잔주름과 팔자주름이 줄어들고 사라졌던 피부결이 되살아나면서 피부가 뽀송하고 환해지는 등 아름다워졌다. 시간과 돈도 덤으로 얻었다. 피부관리 비용 전혀 들지 않았다. 진짜다. 물론 피부 단식 초기에 각질보다 심한 허물이 생기는 바람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3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은 피부에 크게 만족한다. 나는 지금도 기초 화장품을 아예 바르지 않고 가끔 백색
바셀린과 순비누만 사용하는 것으로 피부 단식을 실천하고 있다. 물론 색조 화장은 가끔 한다. 색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에 비해서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지극히 짧다. 색조 화장이 피부에 자극적인 큰 이유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클렌징 제품을 쓰지 않으면 피부는 그다지 손상되지 않는다. 색조 화장, 즉 메이크업은 얼굴을 아름답게 변신시킴으로써 기분을 좋게 하는 극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색조 화장을 즐기는 것은 대찬성이다. 기초 화장품을 끊으면 대개 피부가 푸석하거나 당긴다고 느낀다. 이것이 자신의 현재 피부 상태로 그동안 얼마나 화장품에 가려져 있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얼마 동안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피부 본연의 재생 능력이 활동함에 따라 증상이 차차 나아지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천년 보습제 백색 바셀린. 이 세상에 바셀린이 있다는 사실은 미용금진에서 들었다. 백색 바셀린은 약국에서 살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하다. 백색 바셀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백색 바셀린은 석유에서 채취한 탄화수소 화합물을 탈색해서 정제한 것이다. 석유에서? 그럼 화학 성분이잖아. 천연이 훨씬 안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석유는 곧 화학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답은 노였다. 원래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자연에서 유래했다. 천연 물질을 화학적으로 추출해서 정제한 것이다. 바셀린에는 훌륭한 특성이 있다. 첫째, 웬만해서는 산화하지 않는다. 둘째, 피부에 스며들지 않는다. 따라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누로 지울 필요가 없다.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 마유 등은 계면 활성제를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크림보다 낫지만 시간이 지나면 산화하므로 피부에 부담을 준다. 바셀린은 발림성이 나쁜 게 흠이지만 면봉으로 조금만 떠서 손바닥으로 얇게 펴 얼굴에 살짝 누르듯 바르면 피부에 밀착되고 양 조절도 쉽다. 화장품처럼 번들거리게 발라서는 안 된다. 살짝 보호막을 씌운 느낌이면 된다. 바셀린은 보조용품이다. 피부가 극히 건조하거나 각질이 심할 때만 사용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 피부에 제일 좋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부는 외부 물질을 흡수하지 않는다. 동물은 신체 구조상 외부 물질을 입과 코로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부로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피부는 외부를 차단하는 장벽이며 체내 수분의 증발을 막고 유해물질이나 병원균의 침입도 막는다. 인간의 몸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각질층이 몸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입욕을 할 수 있는 것도
2. 장벽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장벽 기능이 없었다면 바닷물이나 따뜻한 물이 체내로 유입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처럼 견고한 장벽 기능으로 피부 속에는 아무것도 스며들지 못한다. 고가의 콜라겐 화장품을 발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먹으면 어떨까? 최근 먹는 콜라겐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용없기는 매한가지다. 섭취한 콜라겐은 위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뒤 장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봤다. 목욕을 할 때 목욕물이 우리 몸속까지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 피부에 뭘 발라도 스며들지 않는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주름, 기미, 탄력 저하가 많아지는 이유. 1. 장기간의 화장품 사용.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 화장품을 발라온 기간이 길고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손상도 더 크다. 2. 광노화의 누적. 광노화는 주로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손상이 누적되는 게 당연하다. 3. 생물로서의 노화. 나이가 들면서 진피층이 점점 약해지고 50세가 지나면 콜라겐이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탄력, 즉 팽팽함이 떨어진다. 피부가 쇠약해지는 원인 가운데는 노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약 20%다. 그 외의 증상은 수면, 식생활,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의 모든 세정제에도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 비누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씻느냐고? 세안, 물로만 씻는다. 이때 물은 참기름 가신 물 혹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피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로 변한다. 과산화 지질은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아침보다 밤 세안이 중요하다. 지질은 수용성이라 물에 씻겨 나간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화장했을 때는 순빈으로 씻는다. 목욕, 입욕으로도 피부 오염물질의 80%가 제거된다고 한다. 물 밖으로 드러난 어깨는 샤워기 헤드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물을 끼얹는다. 물 중에 특히 연수는 세정력이 뛰어나다. 손 씻기, 비누를 사용하지 않은 뒤로는 이전보다 꼼꼼하게 씻는다. 전에는 세정제 거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닦일 듯 해서 손가락 사이까지 씻지는 않았다. 단 손에 기름기가 많을 때 순빈으로 닦는다.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발라야 할까? 일상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 없지만 산이나 바다에 갈 때, 야외 스포츠를 즐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SPF 15에서 20, PA++인 제품을 두껍게 바르고 틈틈이 덧바른다. 자외선
흡수제가 첨가되지 않는 제품을 고른다.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데다 비누로 지울 수 있어서 좋다. 피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바르지 않는다. 바셀린을 얇게 펴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깨끗한 피부의 최대적인 기미는 종류가 다양한데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햇빛에 노출되어 생기는 검버섯이다. 그런데 얼굴이 탔다고 해서 바로 기미가 생기지는 않는다. 인간은 평생 노출된 자외선 양의 절반 이상을 성인이 되기 전에 쐰다고 한다. 이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느냐에 따라 중년 이후에 주름과 기미의 양이 결정된다. 자외선이 기미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즉, 작년에 바닷가에서 피부를 태웠다고 해서 바로 기미로 변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중년에 접어들었다면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피부 상재균이 잘 살아야 피부가 건강하다. 피부에도 많은 미생물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표피, 포도상구균, 여드름균 등을 꼽을 수 있다. 피부 상재균이 건강하게 잘 사는 환경 만들기. 1.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다. 2. 땀을 흘린다. 땀을 흘려야 상재균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하고 땀에 포함된 젖산과 요산이 낡은 각질을 벗겨낸다. 쉽게 말해 땀은 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돕는다. 3.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정제를 사용하면 병원균과 함께 피부 상재균까지 없어진다. 4. 기초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다. 화장품에 함유된 계면활성제와 방부제는 피부 상재균을 죽인다. 5. 몸을 따뜻하게 한다. 피부 상재균이 건강하게 활동하려면 체온이 필요하다. 6.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다. 표피에 상처가 나서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면 피부 상재균이 번식하기 어려워진다. 피부 단식을 시작하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 짧은 기간이라면 모를까? 계속 바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의 내 대답은 괜찮아요. 저는 3년 동안 아무 이상 없었어요가 아니다. 왜냐하면 피부 상태는 해가 갈수록 좋아졌으니까. 겨울에도 피부가 건조하거나 당기지 않고 전처럼 허물이 심하게 일어나는 일도 없다. 무엇보다 피부 관리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서서히 피부 단식을 해야겠습니다.